오늘 낭독할 책은 조화로운 부입니다. 돈 넘어 진정한 부에 이르는 5가지 절대 조건. 출판사는 라이온부스. 지은이는 제임스 아서 레이입니다. 제임스 아서 레이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조화로운 부 등 6권의 전세계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이며 시크릿의 공동 저자이자 실제 주인공이다. 이 책 조화로운 부는 피플즈가 선정하는 유명인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 중 하나로 뽑혔다. 그는 20여 년간 전 세계를 돌며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진정한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 및 습관을 연구해왔다. 코치이자 멘토로서 수천 명의 개인과 기관들에게 삶과 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조화로운 부를 창출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그가 CEO를 맡은 제임스 레이 인터내셔널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부를 창출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일을 주로 하는 기업으로서 한때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다가 2009년 비극적인 사고에 연루되면서 모든 것을 잃었다. 그 이후 제임스는 자신의 삶과 사업을 재건하는데 자신이 수십 년 동안 고객들에게 가르쳤던 전략을 적용했다. 2016년 CNN에서 방영되었고 지금도 넷플릭스에서 소개되고 있는 CNN 다큐멘터리 영화 구류의 탄생과 몰락에서 그의 라이프 스토리를 볼 수 있다. 맨손으로 회사를 성공시키고 끔찍한 위기로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재건한 경험을 직접 한 탓에 그는 이미 정상에 있는 사람들과 정상에 오르려는 사람들 그리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 삶을 다시 회복하려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독특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는 전 세계 최소 10억 명의 삶과 비즈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을 사명으로 삼으면서 자신의 경험, 실패로부터의 회복력, 강한 적응력, 그리고 삶의 지혜를 자신이 섬기고 지원해야 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가져다 주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다. 목차 소개하겠습니다. 서문 제1장 기둥 1 재정적 기둥 기둥 2 관계적 기둥 기둥 3 정신적 기둥 기둥 4 육체적 기둥 기둥 5 영적 기둥 제가 기억에 남는 부분은 기둥 3의 정신적 기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77페이지부터 낭독을 하겠습니다. 불가사의한 마음의 힘. 사람은 생각의 산물이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되기 때문이다. 간디. 감성적 능력. 우리의 가장 큰 인지 과제는 방향의 문제다. 당신은 자신의 관심이 어디에 쏠리는지 알고 있는가? 당신은 TV 가이드를 하루 계획표처럼 달고 사는가? 잠깐 쉰다며 유튜브를 보다가 3시간이나 지나서 이제 잠잘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되는가? 아니면 동네 서점을 다니다가 다른 사람의 빛나는 성과에 대해 읽고서 단지 부러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억도 희미해진 왕년의 계획들이 다시 당신 손에서 스르르 빠져나가는 듯한 익숙한 느낌이 드는가? 일상적인 일과와 책임에 파묻혀 있으면서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는가? 내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은 삶을 위한 진정한 선택을 내리는 데 있어서 주의력, 결핍 장애를 보였다. 그들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신을 제한하고 무력화시키는 일에 빼앗기곤 한다. 그들은 애정어린 관계를 갈망하면서도 지나간 가슴앓이에 집착한다. 재정적인 자유를 원하면서도 청구서를 지불할 때마다 불평한다. 그들은 이미 5년 전에 체육관을 그만두었으면서도 여전히 멋진 몸매를 원한다. 그들은 왜 그렇게 다른 일에 신경을 쓰는 걸까?
그들의 마음은 흥분한 강아지처럼 한 공상에서 다른 공상으로 분주히 달려다니지만 정작 성과를 내는 것은 별로 없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주의력 결핍이 그들의 꿈을 훔치는 동안 불행을 창조하는 일에 지나친 관심을 쏟는다. 지적이고 감정적인 삶에는 최소한의 관심만 기울일 뿐이다. 정말로 관심을 쏟아야 할 일들이 매주 연기되는 동안 제한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에 잠겨 일상적인 일과와 책임에 삶을 내맡긴 채 산다. 결국 희망과 꿈은 또다시 그들의 손에서 스르르 빠져나간다. 명심하라. 당신이 앞으로 하게 될 유일한 경쟁은 훈련된 마음과 훈련되지 않은 마음 사이의 경쟁이다. 당신을 약하게 하는 것보다 당신을 강하게 만드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투자하기 바란다. 조화로운 부의 정신적 기둥에는 지적 능력과 감성적 능력 두 가지 차원이 있다. 지적 능력은 새로운 정보를 흡수하고 합성하는 능력,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능력, 그리고 그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계획하는 능력이다. 지적 능력은 숙고하거나 끝없이 분석하기보다는 그냥 생각만 하면서 사고하는 것처럼 가장한다. 진정한 사고는 순간적으로 일어날 뿐이고 그 외에는 전부 습관화된 생각일 뿐이다. 이에 반해 감성적 능력은 감정의 주도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에 따라 특정 색깔, 차원, 강도의 삶을 사는 능력이다. 감정의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고 강력한 진동을 내고 조절하는 능력이다. 먼저 지적 능력을 강화하는 방법부터 이야기해보자. 그런 다음 당신의 믿음 체계를 훈련해 감정을 숙달하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다. 농민과 전사. 나는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를 여행하며 내 지평을 넓혀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나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이 하는 일을 왜 하는 것인지 호기심을 품어왔다. 그래서 어떤 일이나 사람이 다소 색다르게 보이더라도 엄격한 잣대로 배격하기보다는 흥미를 갖고 몰두했다. 수십만 명의 각계각층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하면서 몇 마디만 나눠보면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주 빠르게, 때로는 불과 몇 분 만에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어두운 동굴에 쭈그리고 앉아 있어도 보았고 컴퓨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산 정상에 오르기도 했으며 극도의 사치스러운 삶을 창조해낸 사람들과 저택에서 어울려보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이 세상에는 단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는 걸 발견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것을 일반화할 때는 항상 예외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내가 일반적으로 발견한 바는 이렇다. 나는 야키족의 위대한 전사이자 야키족 전통 주술사인 돈후안이 1960년대 인류학자 카를로스 카스타네다에게 자신의 종족에 관해 설명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돈후안은 첫 번째 그룹을 소장농들이라고 불렀다. 삶의 모든 것을 축복이나 저주로 보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소장농들은 자신의 운명에 대한 힘도 통제력도 없다. 나쁜 짓만 하지 않는다면 눈꽃만큼의 자비를 베푸는 관대한 주인을 만날 수 있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소장 농민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그에 저항하는 사람들이다. 당신이 자신을 환경의 희생자라고 본다면, 즉 자기 자신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원인의 노예로 여긴다면 당신은 실제로도 자신이 설정한 한계에 갇히게 된다. 스스로 자신을 소장농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두 번째 그룹은 전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다. 전사는 모든 삶을 변화를 포용할 기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사람들이다. 전사들은 삶의 주인이 되고 자신의 경험을 자연스럽고 흥미진진한 기회가 펼쳐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서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고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재물을 모은 사람이라면 토착 원주민이라고도 전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호화 저택에 사는 사람이라도 노예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소장농이다. 희생자가 되느냐 정복자가 되느냐는 세상을 보는 관점에 달려있다. 당신은 세상을 통제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가? 물론 자신을 소장농이라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인생의 경험과 도전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정직하게 살펴본다면 당신이 지금 소장농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아마도 당신은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한 것이 동료나 상사의 음해 때문이라고 탓하고 있는지 모른다. 또 어쩌면 당신이 고등학교를 중퇴했기 때문에 진로에 한계가 있다고 스스로 변명하고 있는지 모른다. 또는 자녀나 노부모를 돌보기 위해 학업을 포기했으며 꿈을 이루는 대신 가치 있는 희생을 선택해놓으라고 자족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 모든 것이 다 소장 농민들이 하는 얘기다. 하지만 모든 소장농의 내면에는 갑옷을 입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외치는 전사의 기질이 있다. 나는 캐나다에서 열리는 연례 부동산 컨벤션 행사인 센츄리 21에서 기조 연설자로 초청을 받았다. 최근 몇 년 새 2번 참여했는데 첫 번째는 시장이 호황이 되던 때였다. 전국에서 주택거래가 활발했다. 중개업자들과 인터뷰하면 늘 믿거나 말거나 지금은 매물을 찾기가 어렵군요. 매물을 찾는 것 자체가 전쟁입니다. 대놓기만 하면 너무 빨리 팔려 재고가 없어요. 고객들에게 보여줄 집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다. 당연히 이런 소장농 사고방식을 가진 중개인들은 부동산 회사 내에서 실적이 가장 저조하다. 몇 년 후 다시 이 행사에 참여했을 때에는 시장이 매우 부진한 상황이었다. 이전에 그런 말을 했던 중개인들은 이제 시장에 매물이 넘쳐납니다. 재고가 쌓이지만 팔리지는 않고 모두가 시세보다 싼 물건만 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런 소장농들의 결과는 이번에도 뻔하지 않겠는가? 두 경우 모두 최고 성과를 내는 전사들은 시장 상황에는 거의 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제 일을 수행하고 있었다. 업계 잡지인 리얼 에스테이트 브로커스 인사이더가 내게 최고 실적을 올린 중개업자 한 명과 인터뷰를 해달라고 의뢰했다. 나는 인터뷰에서 그에게 경쟁자와 무엇이 달랐는지 물었다. 그의 대답은 이러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들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냥 내가 무엇을 할지 결정하고 나가서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전사들은 상황이 자신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몰라도 그것이 자신을 결정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지성적 기둥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면 당신은 금방 전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이 장의 핵심이다. 네, 오늘은 조화로운 부의 일부를 낭독해 보았습니다.